안녕하세요. 청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인물을 이거 잘못 생겨갖고 나이도 먹고 죽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나는 선생이 없습니다. 선생에게 만약 사주를 배웠다면은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맞추는 상담을 하였겠죠. 나는 선생이 없고 친구가 사주 배우는데 책 읽어주다가 잘 몰라서 한다 읽어주다가 이 사주를 접하게 되었고, 사주가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아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입니다. 사주 이거 문자인데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주에 빠져갖고 사주 공부 열심히 해갖고 기존의 역학책에서 보지 못한 없는 내용, 기존의 역학책의 모순된 점들을 원고를 썼죠. 그 쓴 책이 바로 참역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입니다. 이 책 속에는 그러니까 영신격국의 모순된 점, 사주는 틀에 짜여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하면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대통령이 됩니까? 아니죠. 길이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영신과 격국이 맞다고 우깁니까? 그러니까 영신과 격국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은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라고 나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신과 격국은 아닙니다. 야자시 정자시도 서양 시간이고 맞지 않고, 그죠? 그런데 야자식 정자시 따지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그는 나는 무식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사주를 통계학이다 하고 라고 하는 사람도 나는 무식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상담하면 안 됩니다. 영신과 격국 따지는 가서 상담하면은 잘못하면 인생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 내용은 그렇고, 이 책이 나옴으로써 전문가들에게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지금도 이 책이 잘 팔리고 있어요. 팔리고 있는데 책을 보면 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내용을 실제 읽어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내용 속에 모두 사주 보는 그 어떤 방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 보면 뭐 할 수 없고, 어찌됐든 이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다. 그럼 사주에서 뭘 봐야 하는가를 봅시다.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가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간, 그죠? 생일 일주의 천간이 일간이라 그러죠. 이 일간은 경금입니다. 경금. 그래, 경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죠? 그렇게 갖고 있는데, 자, 사람들은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주란 프로그램이 자연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고 통계학이다 그러거든요. 통계학 아닙니다. 통계학이 사람 운명에 맞을 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땅까지 가고 싶어서 못 다닙니다. 야, 통계학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모르고 대운만 보면 안 된다 이게 써놨죠.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은 누가 발견했느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발견했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정신병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두뇌 속에는 본래의 생각이 있고 본래의 생각이 아닌 무의식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꿈으로서도 꿈 연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해서 그렇게 알게 돼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을 하면서 의식의 세계는 10% 미만, 그죠? 10% 미만이고 의식의 세계는 90% 이상이 됐습니다. 90%. 이거 뭐 잘 안 되네. 90% 이상이 됐거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서 무의식은 욕망의 덩어리라 했거든요. 욕망의 덩어리 아닙니다.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존재는 뭐냐? 무의식이라는 존재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 생존을 책임진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려고 하면 이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임수가 물이 약하다. 그럼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 콩팥 쪽으로. 그렇잖아요.
이 장기에 해당되잖아요. 장기가 뭡니까? 내 몸이잖아요. 세포고.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도 생각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존재들은 뭐 하는 존재들입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죠? 모든 장기들은. 그러니까 내 생존을 책임지고 갖춘 존재들이에요. 이 무의식의 존재들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없습니다. 죽고 없죠. 이 무의식이 내 장기가 없는데 간이 사라지고 위가 사라지고 머리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내 생존에 책임지고 따라온 존재들이야. 그러면은 내 생존을 책임진 존재들이면은 틀림없이 생존에 필요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나란 존재가.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아 놓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려고 그러고, 그죠? 내가 게으른데, 내가 능력도 없는데 연예인 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돈복도 없는데 사업한다고 떠들고 난리시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한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무의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무의식의 존재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죠? 할 일 없으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아고 우울증 오는 겁니다. 우울이 좀 안 좋을 때 우울증 오고, 자, 그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또 희귀암도 걸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세포들이 변형이 되면은 뭡니까? 암이죠. 그러면 과연 그럼 나는 내 직업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름이야. 이름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미안하지만 이름입니다. 왜 이름이냐? 왜 이름이냐?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바보다. 그죠? 가장 비유하기 좋거든. 내 이름이 바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나는 바보가 아닌데 자꾸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바보라는 것을 누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그게 된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사람의 뇌는 컴퓨터와 똑같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대로 생각하고 움직인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니죠.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는데 내가 합니까? 안 하죠. 그 듣기 싫은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표시해야 돼. 이 무의식들은 들어오는 정보들 그대로 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보라 그러면 바보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 모양이다. 그러면은 내 몸주도 바보네. 이야기했죠. 90%의 이 무의식이 10%의 무의식을 그죠? 지배한다고. 그러면은 내 몸주인 나에게 자꾸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라고. 이 바보다 하니까 나는 바보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그럼 무의식 존재는 누구냐? 있잖아요. 간단해요. 무의식 존재들은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주 조금만 알아요. 여기 암장에 있는 거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3개. 이거 총 하면은 18개. 그러니까 1대 18로 사는 거지. 1대 18. 그죠? 1대 18로 사는 1대 18. 근데 1대 18이니까 이 무의식들이 자꾸 그렇게 이름대로 자꾸 살아가니까 이름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울증 오고 그다음에 무의식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특히 남자가 여자 이름 쓰면은 부드럽고 좋지요. 마누라들은 굉장히 좋지만 그 사람은 희귀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는데 여자들은 그냥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남편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여자들이 주로 상담하러 많이 오잖아요.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죽고 말고 보험 내놔서 뭐 보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 특히 여자 이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 음파 메시지 그러니까 한글 이미지 음파장명원에 와서 개명하세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사주는 언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때 봐야 됩니다. 시작점에서. 그래야 이 적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무의식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적성이거든요. 무의식들을 원하는 길로 직업을 선택해서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때 지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한자 획수, 한글 획수 그러고 있는데 그거 이름이나 뭡니까? 부르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부르면 대답하는 게 이름인데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자라는 것은 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소리는 생존의 기본이에요. 기본 바탕. 자, 토끼 귀가 크죠? 왜 토끼 귀가 큽니까? 적이 내 잡아물 적이 가까이 오는가 안 오는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귀가 큰 거예요. 만약 토끼가 귀가 없다, 소리 못 듣는다, 지금까지 토끼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생존 안 하고 다 멸종하고 없습니다. 그 원리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쓴 책이 있어요. 책이자 이게 음파 메시지 성명학 책입니다. 이 책을 2010년도에 MBC TV에서 창씨 개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필자에게 내인데 연락 왔어요. 왜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니까 서점에 가서 나와 있는 성명책을 모두 읽어봤는데 음파 메시지 성명학이 가장 정확하게 이름에 대한 설명을 했더라. 그래서 출연을 부탁합니다. 이래서 출연했어요. 돈 10만 원 주더라고요. 돈 10만 원. 그러니까 음파 메시지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는 어감, 부르는 뉘앙스, 부르는 그 글자들의 이미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용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이 무의식의 세계를 알려고 얼마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연구인지 압니까? 한번 보세요. 이 책들이 있죠.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죠? 있죠. 근데 여기 중에 보면 여기 좀 특이한 것이, 이 책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책이에요. 이상한 그것만 쓰라고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인데 별 볼 일 사볼 일 없고, 요 책을 읽어보면 봐야 돼요. 왜? 이 책의 저자를 이야기를 보면은, 서두에 보면은 사업도 하고, 젊은 시절에 사업도 하고 직업도 많이 바뀌었어요. 수도 없는 직업을 바꾸면서 생각해 보니까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도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진작 사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중요성을 몰라요. 직업 이야기 요식업 해라. 여자들 가면 물장사 하면 되겠네. 무슨 물장사 하면 됩니까? 물장사 종류가 많은데 음식점 해라. 음식점 종류가 많아요. 고기 파는 집도 있고 국수 파는 집도 있고, 그죠? 고기 굽는 데도 있고 숯불 하는 데도 있고, 종류가 다 다른데 음식점만 무조건 돈 번다. 웃기는 이야기들이야. 그런 데 가서 상담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면 선전해주고 그러죠. 좀 웃기지들 마시고. 하여튼 나는 단 한 번의 상담, 단 한 번의 장명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보내드리고, 또 만약에 신생아 같으면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청한 박재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